대한민국 평범한 아저씨의 취미생활, 안녕하세요. 고래턱TV입니다. 저는 고래턱TV의 아저씨 3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트레이딩 카드입니다. 요즘 트레이딩 카드에 대해서 엄청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정한 제품들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도 구하기 힘들 정도이고 사재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트레이딩 카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인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레이딩 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드에 대해서 수집을 안 하시거나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하던 그 딱지치기를 하던 그 딱지로 묶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수집의 한 장르로서 모으시는 분들도 많고, 가격도 수백만원, 수천만원 호가할 정도로 비싼 카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 예를 들면 카드샵이라든지 카드를 그레이딩 해주는 업체라든지 그런 산업들로도 많이 발전을 해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포켓몬 상품의 국내 수요는 약 330억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140억 정도가 카드 판매로만 나온 금액입니다. 지금은 18년도에 비해서 카드가 몇 배나 더 인기가 있죠. 카드가 없어서 못 팔 정도니까요. 그리고 유통되는 카드가 포켓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유이왕도 포켓몬 못지않은 인기가 있고, 다른 종류의 스포츠 카드 같은 것들도 있고, 제가 모르는 다른 종류의 카드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국내 카드 시장의 크기도 무시 못할 정도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카드 판매 시장이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는 카드 판매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걸로 알 수가 있죠. 카드 수집은 해외에서는 이미 전문적인 수집의 영역입니다. 국내에서도 단순히 아이들 장난감 정도가 아니고 전문적인 수집의 영역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카드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시간 동안 카드 및 관련 정보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올바른 카드 수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딩 카드는 왜 모을까요? 카드에 그려진 캐릭터나 작품이 좋아서, 혹은 희귀한 물건이 가지고 싶다는 단순한 수집 욕구도 있겠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트레이딩 카드를 모으게 만드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랜덤한 뽑기 방식. 트레이딩 카드는 보시는 것처럼 밀봉되어 있고, 밀봉된 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카드 상자 뒤에 있는 메시지를 보면 한 팩에는 유이왕 카드 게임이 무작위로 5장 들어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작위라고 적혀 있지만 통상적으로 레어 카드가 들어있는 비율인 봉입률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한 상자 기준으로 어느 정도 적당한 숫자의 레어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랜덤 뽑기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1000원짜리 팩을 하나를 샀는데 10만원짜리 카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점 때문에 어느 정도 뽑는데 스릴이 있고, 어떤 카드가 나올지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여 트레이딩 카드를 모으는 게 재밌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래가 가능하다. 트레이딩 카드 뽑기에서 말하는 대박이라는 것은요, 모바일 게임 가챠 시스템이라든지 실제 도박에 비하면 어느 정도 상식적인 수준이며, 중요한 건 트레이딩 카드는 실물로 카드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데 뽑지 못한 카드는 내가 뽑은 다른 카드와 교환을 한다든지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사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무리하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 상식적인 수준에선 원하는 카드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카드 같은 경우에 팔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수집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팔면 그만인 것입니다. 카드를 수집하다가 망해서 서울역 갈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카드 가치의 상승. 트레이딩 카드는 시간이 지나면 그 값어치가 현재 가치에 비해 더 상승되기도 합니다. 이후에 찍을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트레이딩 카드는 발매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즉 한정된 수량만큼 발행이 된다는 건데요. 시간이 지나서 카드의 개수는 줄어들고 카드를 원하는 사람의 숫자가 그대로라면 카드의 가격은 상승하겠죠. 물론 카드의 인기가 없어져서 카드를 원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어 카드의 가치가 하락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 보관한 카드가 나중에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게 된다면 그보다 신나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유이왕이라든지 포켓몬이라든지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모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카드들을 다 트레이딩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껌을 산다거나 과자를 산다거나 했을 때 카드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던 적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따조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형태는 좀 다르지만 트레이딩 카드라고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환을 한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트레이딩 카드라는 어원 자체가 카드를 뽑아서 그것을 이제 남들과 교환을 하고 혹은 카드끼리 교환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카드들을 다 트레이딩 카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연예인 포토카드입니다. 연예인 앨범을 사면, 아이돌 앨범을 사면 들어있는 카드들이고, 이런 것도 일종의 트레이드 카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활동하지 않는 그룹이 되었는데 아쉽게 됐죠. 특정 멤버를 좋아해서 이렇게 트레이드 카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희 문방구 앞에 가면 오락기 같은 걸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한두 장씩 나왔던 그런 영어가 써있는 트레이드 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따로 모으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 저도 그냥 갖고 있네요. 이거는 과거에 또 유행했던 킹 오브 파이터 게임 카드입니다. 요런 것도 이제 트레이드 카드로 당연히 볼 수가 있는 거고, 아직도 모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00명, 200명 밖에 안 되는 카페에서 열심히 모으들 계시는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세일러문 카드. 그 다음에 요거는 꾸러기 수비대 카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니메이션 카드인데, 애니메이션들도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카드가 한창 나오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는 TCG 계열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그 스포츠 카드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스포츠 카드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치어리더 카드예요. 일본에는 치어리더 카드들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이런 건 빨리 시급히 도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 야구 하시는 분들도 카드가 나옵니다. 당연하게도 유이왕, 그리고 포켓몬. 너무 당연한 카드죠. 이거는 큐티한이라는 애니메이션의 트레이드 카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좋아하던 예전의 PC게임 프린세스 메이커도 일본에서는 카드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샀습니다. 어렵게 샀는데 나중에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트레이드 카드로 분류될 수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애들을 열심히 수집을 잘 하시면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는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